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 이병현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영화 관련 학과 입시에 도움이 되는 책 목록 그런 건 아니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눈을 더 갈고 닦고 싶다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글을 좀 길게 써보고 싶다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그런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저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 거냐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좀 만들어본 목록이고요. 수상쩍을 정도로 이 영화라는 취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분들을 위한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는 단계에서 좀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골랐으니까요. 수학의 정석처럼 이렇게 단계별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입문서 정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직전 질랑말랑하는 단계 그 정도까지 좀 골라봤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책으로 한번 가보죠. 네. 첫 번째 책 사유 속의 영화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름이 쭉 써 있는데 14편의 글이 실려 있고요. 이론 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젠슈타인, 아른하임, 파누포스키, 베냐민, 바쟁 이런 유명한 이론가 혹은 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이 영화에 관한 에세이 같은 걸 엮어서 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연대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가장 오래된 글이 이제 에이젠슈타인 글인데 이것도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그런 글로 느껴지지 않고 중요한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영화를 업으로 삼은 그 감독도 있고 영화 이론가나 영화 평론가의 글도 있지만요. 또 영화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한 영역에서 성취를 이룬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의 글인데 영화를 사유의 중심 대상으로 삼은 그런 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각각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개인 저서가 한국에도 대부분 하나씩 번역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편의 글 중에 자기 구미에 맞는 글을 썼던 사람들 책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좀 꿀팁 같은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앙드레 바쟁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바쟁 책을 번역 판본을 찾아보실 텐데요. 한국에 이제 영화란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 판본으로 출간이 되어 있어요. 2013년에 재개정이 돼서 나온 책이 하나 있고 또 교보문고에서만 POD로 구할 수 있는 2018년 출간된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4권으로 분권이 돼서 나온 2018년 판은 전공자가 번역을 해서 훨씬 낫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직접 사서 확인을 해봤는데 2018년 판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판을 추천드리겠고요. 네, 한번 주시죠. 요 책입니다. 이게 4권 중에서 두 번째 영화와 그 밖의 예술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되게 허접해 보이죠? 이게 POD로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 다르겠지만 책에 실려있는 사람들 글을 하나씩 다 찾아보고 이러는 게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 영화사 혹은 영화 이론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훑어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책 2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로버트 스템의 영화 이론, 데이비드 보드웰이 쓴 세계 영화사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영화 이론의 역사를 다룬 그냥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로버트 스템은 유명한 분이고 워낙 이제 시작이 영화 이론의 선조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방가르드 다 쭉 지나서 들레즈, 퀴어 이론,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 포스트 시네마, 디지털 이론과 뉴미디어까지 가서 그렇게 끝나게 되는 모범적인 구성, 역사 연대 순으로 딱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론은 중고로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고 웃돈 주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구해서 보실 책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서관에 있으면 찾아서 보시든가 아니면 국회 도서관에 우편복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좀 재본해서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거 말고 토마스 엘세서와 말테 하게너가 쓴 영화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대신 보셔도 됩니다. 로버트 스템 책이 그 연대순으로 교과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면 이건 좀 특이한 책입니다. 통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1장부터가 창과 틀로서의 영화, 2장은 문으로서의 영화, 3장은 거울과 얼굴로서의 영화 쭉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둘 다 입문서로는 적절한 책이다. 재미로 따지면 이게 더 재밌고 또 보시면 두께도 이게 더 가벼워 보이죠? 딱 보기에도. 그래서
그래서 더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또 읽고 나서도 기억에 더 남는 것도 사실 이쪽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각각 다른 수업에서 둘 책 다 교재로 쓰는 바람에 두 책 다 읽어버리긴 했는데요. 사실 입문서니까 그 둘 중 하나만 읽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개를 읽으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이런 걸 다 읽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작가들의 책을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알아서 상호 보완이라는 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둘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두 개 말고 뭐 개론서, 입문서 같은 거 하나 덧붙이자면 그 쇼이니 초들이라는 분이 쓴 이 페미니즘 영화 이론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얇고 재밌는데 그걸 읽어보시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예. 자, 이제 개론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린 것 같고 강론으로 들어갈 차례인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거나 뭐 영화를 진짜 분석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분들을 위한 좀 실용적인 책을 추천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면을 예시로 들고 또 구체적인 영화도 예시로 들고 그런 책을 읽어봐야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적합한 책이 노엘 버치의 영화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약간 책 가름끈이 달린 되게 두꺼운 양장본 같이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온 책이고요. 제가 참고로 노엘 버치의 영화의 실천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와 영상 둘 중에 영화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 비교하는 영상,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한 영상인데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책 소개는 그 영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책이 보시면 뭐 이렇게 4권이죠. 이렇게 4권에다가 페미니즘 영화 이론이랑 노엘 버치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 정도만 읽으셔도 사실 영화를 좀 뭐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실 것 같고요. 한 번에 이제 소화하는 게 어렵다면 특정한 시대를 콕 집어서 이제 익히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제를 맡을 때마다 일부러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발제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랐던 게 이제 소비에트 영화의 몽타주 이론, 그 파트를 뭐 러시아 영화사에서도 고르고 세계 영화사에서도 고르고 뭐 영화 이론 시간에도 고르고 해서 막 한 3-4번에 걸쳐서 1학년부터 4학년 다니는 동안 거의 4번은 넘게 이제 과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뭐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서부국 존 푸드 영화 감독론을 되게 열심히 이제 독파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프랑스 누벨바거든 아니면 뭐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든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특정한 시대 장르 그런 걸 붙잡아서 익혀 나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고를 때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골라야 좋아요. 저는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도 좋게 봤고 뭐 글도 재밌게 봤고 번역이나 소개된 것도 되게 접근성이 높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이제 그 사람이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어서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다 보기도 편했고, 개인사도 되게 파란만장해가지고 그 개인사도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흥미를 더 느낀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어떤 자기가 끌릴 만한 요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꽂혀서 공부를 하셔야 좀 재미가 있고 취미의 연장선상에서 다가가시는 게 좀 롱런하기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특정한 작품을 다룬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로라 물비의 시민 케인, 카밀 파글리아의 새, 또 영화 분석 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제 2부에서 레베카 분석을 하거든요. 특정 작품을 다루는 책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라 물비의 시민 케인, 그리고 파글리아의 새, 그리고 영화 분석 입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레베카 분석, 이 3권의 책은 한 명의 저자가 하나의 작품을 진득하게 다룬 책입니다. 이 특정한 영화를 여러 명이 나누어서 다루는 그런 책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면은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시류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을 다룬 그런 책들도 많이 쏟아져서 나왔죠, 한국에. 그런데 그런 책은 다들 되게 중구난방 자기 이야기를 그 짧은 분량 안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감도 없고 아무래도 설득력도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이런 책들은 이 한 명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다 썼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의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의 논리를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책들은 3권 다 제 기억이 맞다면 씬 바이 씬 분석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하나의 뭐 장면, 되게 자신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꽂힌 장면들을 되게 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를 처음 분석하고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장면에 되게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진득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 막 멈춤 버튼도 눌러보고 대감기도 해보고 뭐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화 분석에 기초가 전혀 없다 하거나 혹은 장면을 진득하게 분석해본 경험이 없다 하면은 이 책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독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세계관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하스미 시게이코의 오지 야스지로, 그리고 태그 갤러거의 존 포드, 그리고 존 힐의 켄 로치, 요 세 권을 감독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세 권은 집에 마침 다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치콕과의 대화, 그거는 이제 감독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뷰집인데, 참고로 히치콕과의 대화가 여기 껴있지 않은 이유는요, 그거는 중고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서만 봤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먼저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시게이코의 오지 야스지로, 이게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요. 실제로 읽어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논리를 막 여기서 펼칩니다. 막 되게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논리를 전개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읽다 보면 되게 설득이 되는 그런 논리를 막 펼쳐나가는데,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한국에서도 유명한 평론가고 영향을 받은 평론가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워낙 개성이 강한 평론가로서 초보자가 읽기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보완하는 용도로 전해드리는 게 이 두 권입니다. 갤러거의 존 포드론과 또 존 힐의 켄 로치론은 상당히 모범적인 스타일의 글쓰기를 요거에 비교했을 때 보여줍니다. 디테일을 되게 차분하게 주워 섬기면서 감독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주장을 밀어붙여요. 그래서 작품들을 또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차분히 분석하는 과정도 나오고요. 개별 작품들을 막 되게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부족하진 않게 충분하게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긴 없지만 그 히치콕과의 대화는 감독론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치콕이라는 감독의 개인사가 약간 경악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감독을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 평론에서 잘 실제로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찌됐건 이 작가론, 감독론이라는 거에 출발점에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론이라는 걸 이제 출발시킨 평론가가 글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니만큼 도움이 되긴 합니다. 감독론을 배울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히치콕과의 대화 라는 제목으로 뭐 다큐멘터리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전 책을 읽어서 영화를 굳이 보진 않았는데 책 대신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그 유명한 서스펜스론이 그 인터뷰집에 언급이 되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장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샤치의 할리우드 장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장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장르를 다루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책이 이 샤치의 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르론을 다룬 책을 다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뭐 이 책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뭔가 한국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평가니까 위험 부담 없이 이 책을 선택해서 읽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읽어도 이 장르에 대한 개론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강론은 알아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나는 멜로드라마가 궁금해, 난 느와르가 궁금해 하면 그걸 더 파셔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 장르라는 건 좀 되게 애매모호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해당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많이 찾아보고 그 감을 익혀나가는 것이 장르를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 해당 장르에 속하는 유명한 소설을 많이 읽어보고 영화랑 비교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국에 이제 번역된 장르 소설은 대부분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최신 작품 위주로 혹은 뭐 반복적으로 번역된 작품 위주로 그 장르 소설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냥 영화의 장르가 궁금하다면 이 정도만 읽어보셔도 이해가 많이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웨스턴, 갱스터, 하드보일드, 스크루블 코미디, 뮤지컬, 멜로드라마 정도가 이제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슬슬 끝나갑니다. 이 비평서가 있는데요. 영화 평론을 직접 쓰려면 다른 사람이 쓴 비평을 보고, 평론을 보고 따라하는 게 가장 쉬운 스타트예요. 구체적인 그 비평가들의 저서를 꼽기 전에 먼저
이 보드웰이 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 영화 비평의 혁명가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94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평론가 4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헐리우드 황금기 시대에 활동한 이 평론가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글로 그 당시에 영화에 개입을 했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가에 대해서 추적한 내용을 보드웰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었고 그걸 이제 책으로 읽고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사실은 한국에서 막 그렇게 크게 유명한 평론가도 아니고 번역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만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과연 평론가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평론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어렴풋하게 초상을 잡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비평집을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국 평론가 책부터 가볼게요. 저는 세 분의 비평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저 에버트, 그리고 하스미 시게이코, 그리고 조너선 로젠봄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위대한 영화 로저 에버트의 책이죠. 그래서 1권과 2권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참고로 왜 1권과 2권이 같은 시리즈로 나와서 박스 셋으로도 팔리는데 크기가 이렇게 다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격도 다르거든요. 참고로 이 작은 책인데 이게 더 비쌉니다. 뭐 저는 이런 거에 집착을 해서 책장에 꽂아두면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드렸고 네. 그리고 국내 평론가 책으로는요 김혜리 책과 허문영 책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혜리와 허문영 그리고 정성일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 2권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이 책을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책이 여러 권 유명한 평론가들이라서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요. 김혜리 평론가 책으로는 최근에 나온 묘사하는 마음이라는 책, 그리고 정성일 평론가 책으로는 절판이 됐지만 필사의 탐독이라는 책, 그리고 허문영 평론가 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화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정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진짜 특정 영화에 대한 글, 현장 비평에 가까운 글이 많이 포함된 책들을 위주로 골라봤어요. 참고로 유튜브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서는 아니지만 이따 보이려고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영화에 대한 글을 당장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범이 될 만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들을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접근성이 높거나 아니면 최신 영화가 많이 포함된 비평서 위주로 골랐습니다. 특히 이 책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화라는 책에 실린 글 중에서 허문영 씨가 사이비라는 연상호, 부산행 감독이죠. 연상호 씨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룬 비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관해서 읽어볼 만한 논문을 또 추천드리고 싶은데 곽연빈 씨가 쓴 논문인데요. 직접적으로 허문영의 평론을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과 재론을 이어가는 논문이에요. 근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이제 평론이라는 게 또 싸우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드렸고 네, 제 추천 도서 목록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읽고 또 꾸준히 정말 중요한 건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결국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읽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를 까는 그런 용도니까요. 이렇게 읽어 나가는 동안 언급된 영화들을 계속 쭉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다음부터는 제 추천이 없더라도 알아서 독서도 해 나가실 거고 영화도 봐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외 활동을 즐기는 건전한 현대인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봤자 디스크만 나가고 거북목에 허리 디스크, 라운드 숄더만 가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크리티스컷 이병현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영화 관련된 도서 목록을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고 그동안 영화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제 추천이 없더라도 알아서 영화를 그리고 책을 독파해 나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안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